안녕, 캣 전업이.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과 팝 아이콘 빅토리아 베컴 부부, 완벽한 비주얼의 사랑스러운 아이들, 어마어마한 재산까지. 지난 20년간 베컴 가족은 그야말로 완벽한 가정의 상징이었어. 그런데 이 완벽해 보였던 베컴 왕국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야.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2022년 베컴가에 입성한 억만장자의 딸 니콜라 펠츠가 있어. 시어머니와의 기싸움부터 형제간의 불화, 거기에 연락 두절과 SNS 언팔까지.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억만장자의 딸이자 브루클린 베컴의 아내 니콜라 펠츠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혼인서약 갱신식 사진을 공유했어. 니콜라의 가족들은 총출동해서 자리를 빛내줬지. 하지만 이 중요한 자리에 시부모인 데이비드 베컴과 빅토리아 베컴은 유럽에서 휴가를 즐기느라 참석하지 않았대. 이 일 때문에 지금 니콜라와 브루클린 부부가 시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는 불화설이 다시 활활 불타오르고 있어. 니콜라와 브루클린은 2022년 4월에 플로리다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약 3년 만인 이달 초 혼인서약을 다시 한번 갱신했어. 피플즈는 이걸 두 사람이 수년에 걸쳐 함께 쌓아온 사랑과 헌신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평가하기도 했지. 브루클린은 8월 초 피플즈 인터뷰에서 이 아름다운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 정말 귀여운 추억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니콜라와 매일 혼인서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정말 귀여웠어요. 재밌었고요. 하지만 브루클린은 부모님의 불참에 대해서는 따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사실 브루클린과 니콜라,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어. 바로 시어머니 빅토리아 베컴과의 불화설 때문이었지. 사건은 결혼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니콜라가 빅토리아의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 드레스를 입으면서 두 사람의 기싸움 아니냐는 보도가 터져나왔어. 이후 브루클린은 버라이어티 인터뷰에서 모두가 잘 지낸다며 불화설을 딱 잘라 부인했고 니콜라 역시 불화는 없다면서도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지. 니콜라는 드레스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어. 원래는 빅토리아 베컴 드레스를 입고 싶었고 진심으로 그러길 바랐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시어머니의 작업실에서 제작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다른 드레스를 골라야만 했죠. 빅토리아가 입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안 입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문이 부풀려진 거예요. 문제는 2020년에 빅토리아가 니콜라의 웨딩드레스를 직접 만들 거라고 이미 보도된 적이 있었다는 거야. 당시 한 관계자는 빅토리아는 며느리의 드레스만큼은 가족 내에서 해결하고 싶어 했고 니콜라도 동의해서 기뻐했다고 말했었거든. 실제로 니콜라는 약혼 발표 때 빅토리아 베컴이 만든 드레스를 입기도 했어. 결혼식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끔찍했다는 증언도 나왔지. 한 소식통은 니콜라는 빅토리아가 결혼 준비에 관여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았고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다. 소통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어.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이건 단순히 두 여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거대한 두 가족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생긴 일, 빅토리아와 니콜라는 부수적인 피해자일 뿐이라고 전하기도 했지. мя우더웨이, 이 드레스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루머도 있었어. 결혼식披露연에서 빅토리아가 신혼부부에 대한 스타임을 가로챘다는 이야기야. 한 소식통에 따르면 가수 마크 앤서니가 신랑 브루클린을 무대로 부른 뒤 이렇게 외쳤대. 오늘 밤 이 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분 올라오세요. 빅토리아 베컴. 이걸 본 니콜라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결혼식을 망쳤다고 느꼈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해. 그 순간을 목격한 또 다른 사람은 니콜라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걸 모두가 지켜봤다면서 이렇게 덧붙였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객 전체가 완전 충격에 빠졌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정말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또 다른 소식통은 빅토리아의 행동이 니콜라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면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 중 하나라고 전했지. 이쯤 되니 궁금하지? 이 불화설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가시캣이 타임라인으로 쫙 정리해줄게. 지난 4월 브루클린이 동생 로미오와 불화를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바로 다음 달에는 브루클린과 니콜라 부부가 부모님인 베컴 부부와도 사이가 틀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지. 심지어 나중에는 브루클린 베컴 부부와 아예 연락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퍼졌어. 실제로 베컴 부부는 브루클린은 쏙 빼고 다른 아들들과 휴가를 보내는 등 따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 이 가족은 직접 입을 여는 대신 SNS로 미묘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빅토리아와 데이비드는 니콜라와 브루클린이 같이 찍은 사진에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브루클린 혼자 나온 사진에만 좋아요를 누르는 의미심장한 행동을 계속해왔어. 동생 크루즈는 SNS에 형인 브루클린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지.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지난 4월 브루클린과 동생 로미오가 서로 말도 안 섞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야. 그 원인으로 당시 로미오의 여자친구였던 DJ 킴 텀블이 지목됐어. 소문에 따르면 이 킴 텀블이라는 사람이 로미오와 사귀기 몇 년 전에 브루클린과 시츄에이션십, 그러니까 사귀는 건 아닌 애매한 관계였거든. 당시 한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어. 브루클린은 킴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고 이 사실
사실을 아빠 데이비드에게도 말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며느리 니콜라 대신 킴을 가족 행사에 초대했죠. 베컨 가족 모두 브루클린이 킴과 마주치는 걸 불편해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브루클린이 킴을 반대한 건 단순히 질투 때문이 아니라 킴의 의도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해. 이 갈등에 세기를 박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데이비드 베컴의 50세 생일 파티야. 로미오와 킴 텀블이 파티에 참석하자 브루클린과 니콜라는 아예 파티에 나타나지 않은 거지. 심지어 로미오는 자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생일 파티 사진을 올리면서 가족이 전부야 모두 사랑해라고 적고는 딱 한 사람 자기 영인 브루클린만 태그해서 쏙 뺐어. 이 일로 형제의 난 루머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퍼졌는데 갑자기 여기서 반박이 나오기 시작해. 브루클린의 동생 크루즈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브루클린과 킴은 사귄 적이 없다고 직접 밝힌 거야.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싸울거리를 만들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며 여자 한 명 때문에 형제 사이가 벌어졌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지.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던 킴 텀블 역시 입을 열었어. 때는 마침 로미오와 헤어진 직후였지. 저는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갈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고 느꼈어요. 특정 이야기에 저를 끼워 맞추려는 거짓말 때문에 더 이상 괴롭힘 당하거나 망신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브루클린 베컨과 어떤 시점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연인 관계였던 적이 결코 없습니다. 16살 때 나눴던 학창시절 우정 외에는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 매체는 브루클린이 동생 로미오뿐만 아니라 유해하고 보여주기식인 부모님과도 불화를 겪고 있다고 전했지. 한 소식통에 따르면 니콜라와 브루클린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달이나 노력했지만 데이비드와 빅토리아는 며느리인 니콜라가 대화에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았고 그 때문에 니콜라가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 이 소식통은 니콜라가 항상 시부모에게 맞서 남편 브루클린의 편을 든다고 설명했어. 반면 어스 위클리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내놨지. 데이비드와 빅토리아가 이런 가족 드라마에 완전히 질려버렸고 브루클린과 니콜라에 대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보도한 거야. 결국 지난 6월 페이지 6에서 결정적인 보도가 터져나왔어. 브루클린이 가족들에게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통보했으며 가족들이 보내는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심지어 아버지 데이비드가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는다는 소식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해. 베컨 가족 측 소식통은 브루클린이 먼저 연락을 끊자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브루클린 측 소식통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 야호웨이 이런 상황에 동생 크루즈가 형 브루클린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며 기름을 부었어. 크루즈가 자기 틱톡에 새 싱글 Free Our Love 공연 영상을 올렸는데 한 팬이 댓글로 이렇게 물어본 거야. 가수 계속 할 거야? 아니면 다음엔 레이싱 드라이버라도 할래? 그러자 크루즈는 이렇게 답했어. 아 그건 우리 형 얘기야 친구. 일부 팬들이 잔인한 팩폭이라고 부른 이 발언은 브루클린의 짧았던 수많은 직업들을 저격한 걸로 보였어. 사진작가로 시작해서 요리사, 와인사업가, 핫소스 브랜드 대표, 그리고 레이싱 드라이버까지. 브루클린은 2017년 사진작가가 되겠다며 사진집을 냈지만 책 판매량과는 별개로 전문가로 자리 잡는 데 실패했어. 3년 뒤에는 갑자기 자신의 요리사라고 선언했고 2021년에 쿠킹 위드 브루클린이라는 유튜브 쇼를 진행하기도 했지. 그러다 2024년에는 명품 와인 사업을 발표했고 바로 이어서 핫소스 브랜드 클라우드 23을 출시했어. 심지어 올해 초에는 레이싱 드라이버가 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 그리고 지난 7월 마침내 사건이 터졌어. 브루클린과 니콜라 그리고 형제인 크루즈와 로미오가 인스타그램에서 서로를 언팔로우한 거야. 웃기게도 네 사람 모두 부모님인 데이비드와 빅토리아 베컴은 여전히 팔로우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 손절 사건은 계속되는 가족 불화에 제대로 기름을 부은 셈이 됐지. 하지만 한 소식통은 브루클린과 니콜라가 일부러 언팔로우를 한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차단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어. 그러면서 두 사람이 동생들의 SNS 디스전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덧붙였지. 여기서 말하는 디스란 동생 크루즈가 몇 달 동안 인스타그램 노트에 올렸던 살벌한 메시지들을 말하는 거야. 넌 사기꾼이야. 넌 이제 개자식이야. 인과응보가 널 잡을 거야. 넌 나한테 죽었어. 오 이건 스톡홀름 증후군이네. 심지어는 빌어먹을 근으로 태어난 것들. 온 가족이 개 같은 리아 같은 정말 수위 높은 비난도 있었어. 물론 크루즈가 이걸 누구에게 한 말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모든 메시지들은 브루클린, 니콜라 부부와 최악의 불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 올라온 거지. 게다가 또 다른 저격 사건도 있었어. 지난 4월 형제에 난 루머가 막 터졌을 때 크루즈가 로미오의 게시물에 로미오 너무 아름다워 라는 댓글을 달았거든. 로미오는 여기에 웃다 오는 이모티콘으로 답했지. 딱 이틀 전에 형수인 니콜라가 로미오의 전 여친 미아 리건에게 정확히 똑같은 이모티콘을 쓰면서 미아 너무 아름다워 라는 댓글을 달았었기 때문이야. 이걸 본 많은 팬들은 크루즈와 로미오 가 니콜라를 대놓고 비꼬면서 조롱했다고 봤지. 자 워너비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자존심 싸움에서 시작해 형제들 간의 오해와 저격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아들 브루클린까지 정말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지 않았어? 워너비들의 생각은 어때? 엑소엑소 가시캣